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는데,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는요, 오픈소스 라이센스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논문 여태까지 했었고, 아니, 논문 여태까지만 발표했어서 한번 다른 주제 한번 다른 주제를 한번 발표해보자 해서 생각했었는데, 요새 이제 병국영님께서도 이제 삼성 프로젝트 하시면서 오픈소스 관련해서 라이센스 문제되는 이슈 있다 그러고, 이게 주변에 몇몇 랩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뭐 있다는 것만 알지 뭐 이렇게 크게 관심을 두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케이스들도 전 들었던 경우도 있고 해서 한 번쯤은 이제 개발자가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그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는 게 있다 정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페이지는요. 먼저 이게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건데 네, 굉장히 그 많은 조사하면서 많은 PT들에서도 이런 워닝 페이지를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게 있다 정도로 설명을 드릴 거라 이제 확실하게 나중에 이제 오픈소스 관련해서 어떤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 그 뭐 변호사라든가 오픈소스 관련 변호사라든가 그런 단체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꼭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픈소스 하면은 저희 연구실에서 쓰는 걸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제가 저희 팀이나 이브 팀에서 많이 쓰는 라이센스 뭐 오픈CV나 뭐 포인트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그 해광이한테 오픈소스 뭘 쓰냐고 물어봤었어요. 캐릭터 팀에서는.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아이콘 이쁜 게 없어서 저 그 데이터 처리 관련 라이브러리더라고요. 이제 저런 것들 다 오픈소스인데 혹시 뭐 오픈CV 이제 그 생각하셨을 때 어떤 라이센스 쓰시는지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쓰시는 분들 뭐 속으로 생각하셨을 때 모른다고 하시면은 이번 기회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이것들은 오픈 소스인데 소스가 공개되어 있지만 특정 라이센스를 가지고 배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사용자가 소스 코드에 대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그거를 복사해서 또 사용할 수 있으며 이제 제가 수정해서 배포가 가능하고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 다음 설명으로 이제 그 자유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일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된 계기가요. 이제 먼저 이제 80년대 이전에 이제 소프트웨어란 하드웨어를 돌리기 위한 개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드웨어 만들면 그 돌리는 용도로 소프트웨어만 만들면 된다라는 시기가 있었는데 8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게 소프트웨어만으로도 돈벌이가 되겠구나라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 그 옛날 옛날 소프트웨어 만드는 그룹에서 이제 컴퓨터 돌아가는 거에 희열을 느끼고 어떤 해킹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코드를 공개하고 서로 이제 공유하고 이제 배포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게 돈이 된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 이제 법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개발은 되지만 어떤 공유가 되지 않아서 발전하는데 이제 더디거나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이 MIT에 있었는데 이제 MIT에 이제 그 내부 사람들도 이제 돈이 되는 걸 알고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오픈 소스로 있던 것들을 다 그 돈이 되는 이런 상업용 쪽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한다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요.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리처드 스톨만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그 GNU 선언문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그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 소프트웨어를 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이제 GPL 라이선스라는 것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란 무엇인가라고 보면은요. 이제 자유 소프트웨어는 이게 그누라는 그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그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캡처를 해왔는데요. 보시면은 일단 프로그램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실행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소스 코드가 공개돼서 누구나 접근하고
누구나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가.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 소프트웨어 정신을 계승을 해서 이 GPL이라는 라이센스를 만들게 됩니다. 현재는 3.0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GPL에 보시면은, GPL의 이제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법으로 제한하는 행위도 할 수 없고, 근데 이제 GPL이 굉장히 이제 강제적인 조항이 되는 게, 이제 보시면은, 프로그램을, 팔거나, 이렇게 프로그램을 줄 때는, 그 코드와 함께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강제 조항이 붙게 되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이제 코드랑 함께 주니까 뭐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도 문제고. 근데 가장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이 라이센스는요. 소프트웨어 코드를 제가 수정을 하고 배포를 하게 되면 그 코드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 공개해야 되고 또 그 공개된 그 코드는 여기 있는 라이센스를 꼭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GPL로 된 어떤 코드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수정을 해서 뭐 어딘가에 팔거나 누구한테 줄 때는 무조건 소스 코드와 함께 줘야 된다라는 의무가 강제적으로 GPL 라이센스를 쓰게 되면 붙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팔고 싶은데 제가 GPL에 맞는 라이센스, GPL로 된 어떤 오픈소스가 있어서 갖다 썼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오염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GPL 라이센스를 쓰게 됨으로써 제가 만든 소스 코드가 모두 오픈소스가 되어야 되는 강제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에서 GPL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게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두 사람이 에릭 레이몬드라는 사람과 브루스 페런스 이 두 사람이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98년도에 넷스케이프사의 넷스케이프 인터넷 뭐라죠 웹 브라우저가 이제 익스플로러에 밀려서 이제 그 회사가 망해가고 있을 때쯤 이제 그거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는데 이걸 이제 GPL로 공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상용으로 쓰던 거를 오픈소스로 프리 소프트웨어로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라이센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MPL이라는 모질라 퍼블릭 라이센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새로운 라이센스를 만들면서 되게 상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에 대한 개념을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대한 개념을 이분들이 처음으로 제안을 하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비영리 단체로 이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는 단체를 설립을 하고요. 이제 저기서 이제 오픈소스에 관련해서 이 오픈소스는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인증 같은 것도 저 OSI라는 단체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역사는 다음과 같이 됐고요. 그래서 오픈소스 프리 소프트웨어보다 약간 좀 유해진 그런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일단 저작권 관련 공통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센스들은 위에 3가지 정도는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가져다 썼을 때는 내가 내 맘대로 뭐 GPL을 갖다 썼는데 나 이거 GPL 싫어. 내가 다른 BSD 라이센스라든가 다이 라이센스로 바꿔서 배포하는 건 안 되고요. 무조건 이전에 있던 라이센스를 따르고 거기에 있는 문구들을 유지해야 된다는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 중복 방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리눅스 같은 거는 이제 상표명 같은 게 등록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제가 임의로 오픈소스를 만드는데 리눅스라는 이름으로 오픈소스를 만들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상표명이 겹치지 않게끔 그렇게 되면 안 되게끔 상표명을 지어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다른 라이센스의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라이센스가 지금 앞에 OSI라는 단체에서 인가된 것만 지금 제가 2007년도 자료인가를 봤는데 7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2012년도 이렇게 어떤 강연에서 들었을 때만 해도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제가 만들어도 제동 라이센스를 만들면 되는 수준이라 굉장히 많은 라이센스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조항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이제 그 라이센스들끼리 코드를 어떤 거는 공개해야 되고 어떤 거는 어떤 모듈 형태로 공개해야 되고 다 라이센스들이 지켜야 되는 조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라이센스와 라이센스가 충돌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게끔 라이센스 조합을 해야 된다라는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 준수사항은요, 이제 오픈소스 라이센스마다 다른데요. 이제 사용 여부 명시는 이제 제가 어떤 라이센스를, 어떤 코드를 가져다가 썼다라는 것을 명시해야 되는 라이센스가 있고, 혹은 아니 그냥 갖다 쓰고 그냥 아무런 의무사항이 없는 라이센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스코드 공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제 GPL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정을 해서 제 거에 쓰게 되면은 제 거의 모든 코드를 다 공개해야 되는 공개 의무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오픈CV나 뭐 PCL 라이브러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BSD 라이센스라고 해서 뭐 사용 여부만 명시를 하고 어떤 라이센스다 명시만 하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상용적으로 써도 소스 코드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허 관련해서는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제가 이제 오픈 소스가 어떤 사람의 특허로 걸려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라이센스에 따라서 이제 특허로 이거를 제가 쓰고 싶은 특허에 이 특허 내용을 가져다 써도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여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된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대표적인 세 가지에 따라 라이센스 종류가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일단 대표적인 라이센스 몇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요. 먼저 GPL 라이센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GPL 라이센스로 된 오픈소스를 가져다 쓰게 되면 그게 제 소스도 같이 GPL 라이센스가 돼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코드를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라이센스 GP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L로 된 경우에 이제 상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돈 벌려고 만들었는데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어떻게 보면 제 밥줄을 공개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상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추후에 LGPL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는 GPL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GPL로 된 코드를 어떤 DLL 형태로 랩핑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제가 만든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라이센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곰플레이어 이번에 설치하는 거를 뒤져보니까요. 보시면 FFmpeg이 LGPL을 가지고 있습니다. FFmpeg이라는 라이센스가 동영상 재생하는 코덱인데요. 그래서 곰플레이어 보시면은 FFmpeg 라이센스 LGPL을 따르고 그리고 소스 리퍼지토리는 저기에 있으니까 이제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자기네들 이제 내부적인 곰플레이어의 코어되는 UI라든가 이런 건 공개하지 않고 FFmpeg을 랩핑한 수정된 FFmpeg 소스만 공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MIT 라이센스가 있는데요. MIT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전 이거 굉장히 예전에 몇 번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조사하면서 이제 관련 예시를 찾지는 못했는데 이제 MIT 라이센스라는 이름대로 MIT에서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MIT 라이센스를 쓰고 있고 저작권 관련해서 명시만 지켜주면 되는 라이센스니까 이거는 마음대로 써도 되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리고 BSD 라이센스는 이제 버클리에서 만들었고요. 저것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제 자신의 맘대로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팔던 아니면 그냥 오픈하던 맘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저것도 라이선스와 저작권 표시만 하면 되는 굉장히 자유로운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픈CV라든가 PCL이 대표적으로 저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PL 라이센스라는 모질라 퍼블릭 라이센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에릭 레이몬드가 처음에 오픈소스를 제안할 때 같이 만들었던 라이센스로서요. 처음에 이제 GPL로 공개를 하려 상용 소프트웨어를 GPL로 공개를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거를 그때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수정을 해서 공개하는 형태로 제안이 되었습니다. 근데 MPL 같은 경우에 또 특이한 부분이 MPL이라는 라이센스를 사용한 소스 코드를 사용한 소스 코드 파일만 공개하면 되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모든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소스 코드를 사용하거나 수정한 코드만 공개하면 되는
그런 파일을 공개하면 되는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치 라이센스도 이제 아파치 라이센스는 이제 아파치 재단이라고 이제 비영리 소프트웨어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자기네들 라이센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소스코드 공개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아파치 재단에서 지원받고 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거를 이제 밝히기만 하면 되는 아파치 라이센스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꽤 6가지 정도가 있고요. 뭐 인터넷 뒤져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인 거 이렇게 표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 검토를 하실 때 뭐 이런 식의 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GPL은 소스 코드와 리포지토리 그 저장소를 다 공개를 무조건 해야 되고 사용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NPR 같은 경우에 파일의 형태로만 그 소스 코드를 공개하면 됩니다. BSD나 아파치는 그냥 가져다 쓰고 뭐 상용으로 팔아도 되고 그냥 공개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아 근데 제가 말을 좀 오해가 되게 했는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GPL 라이센스도 상용으로 팔아도 됩니다. 이제 대신 소프트웨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의무만 갖는 거고요. 그 추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디요? 네네네. 네. 그 라, 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수정을 하면은 DLL 만드는 것까지는 공개해야 돼서 별 모양으로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DLL을 갖다 쓰는 형태에서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별 모양이 있는 거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그 코드 자체를 수정을 해서 DLL로 빌드를 하게 되면 공개해야 돼서 표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GPL이 좀 전에 GPL 라이센스 말씀드릴 때 제가 뭐 GPL은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된다 그랬고 이제 BSD라든가 아파치는 아무런 제약 사항이 없어서 상용으로 팔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사실 GPL 라이센스도 소스 코드만 공개를 하면은 그 상용으로도 팔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대표적인 예로 이제 QT랑 아니 잠깐 말을 좀 일단 근데요, 라이센스를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듀얼 라이센스라는 걸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거는 GPL이야, 이거는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대부분 이제 커머셜 라이센스, 그러니까 돈 주고 소프트웨어를 살 수 있는 권리 대신에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돈 내고 쓸 수 있는 권리의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거나요. 혹은 아니면 돈을 내지 않지만 내가 수정한 거는 오픈을 해서 쓸 수 있는 오픈소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로 이제 Qt랑 뭐 MySQL, 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MySQL, 그리고 이번에 저거 뭐라고 했죠? ARG 라이브 립 같은 경우에도 듀얼 라이센스를 채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듀얼 라이센스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오픈소스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문제점에 있어서 이게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좀 재밌습니다. 보시면은 QT가 LGPL로 다들 알고 계신데요. 이제 QT도 커머셜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위에 두 개가 커머셜 라이센스고요. 이제 밑에 하나가 저희가 흔히 쓰는 LGPL로 그 DLL만 붙여다 쓰는 QT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저희가 쓰게 되면은 LGPL로 그냥 갖다 써서 상용으로 팔아도 되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LGPL로 그 랩핑하는 QT를 빌드할 때 소스코드를 조금이라도 수정을 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거는 어떤 저장소에다가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QT가 이제 코드가 오픈이 돼 있는데 커머셜로 사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소스가 다 있는데 그게 재밌는 게 이제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에도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보려면은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코끼리를 인식하듯이 리눅스 커널을 만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Qt에 커머셜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냐면요. 이제 Qt에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데 Qt에 어떤 걸 어떻게 써서 만들면 좋은지에 대한 어떤 서비스, 그런 거에 서비스를 함으로써 한 달에 35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350불인가
정도 그런 식으로 제공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t가 저희는 이제 윈도우 같은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지만 어떤 인베디드 디바이스에 Qt를 올려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Qt 밑에 Qt 이제 드라이버라든가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 싫을 때 커머셜 라이센스를 이렇게 또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돈을 이렇게 버는구나 했는데 저 My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랑 똑같은 형태의 라이센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는 GPL로 하고 있고요. 오픈소스로 GPL로 하고 있는데 또 듀얼 라이센스로 해서 내가 그냥 뭐 웹서버를 만들 때 돈 내고 쓰면은 코드 공개 안 하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로 파는데요. 그게 굉장히 얘네가 MySQL이 성공적으로 만든 이유가 이제 오픈소스로 풀어서 사용자들한테 많이 사용하게 하니까 이제 사용자 풀이 엄청나게 늘어나고요. 문제도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오픈소스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막 코드를 다 고쳐요. 그러면서 품질도 올라가고 신뢰도도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오픈소스에 나온 그 코드들을 다시 자기들이 이제 커머셜로 팔고 또 오픈소스에 지원을 해주고 코드를 공개하고 또 어떤 서비스 제공하고 하는 형태로 MySQL이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이 듀얼 라이센스에 대해서 저는 이게 왜 듀얼 라이센스를 왜 이게 나오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모델로 오픈소스가 회사에게 돈을 벌어주는 수익 모델로 되고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듀얼 라이센스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라이센스 그까이 거 그냥 GPL 안 지키면 되지 않냐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림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를 근데 글은 요런데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GPL이 법률에서 언급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GPL로 된 코드를 이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잘 돼서 제가 몰래 또 나와갖고 그걸로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갖고 나간 회사 측에서 너 그거 우리 건데 네가 갖고 가지 않았느냐 라고 해서 법률로 소송을 걸었는데 그 프로그램 우리 거다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GPL로 라이센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회사 모두 GPL로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결과가 된 그 위반 사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런 라이센스 위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도 스카이프에서 이제 전화기를 판매를 했는데 그 전화기 판매하는 거 안에 펌웨어 안에 어떤 GPL로 된 라이센스를 프로그램을 쓴 게 들어갔다라는 게 어떤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독일에 GPL 관련해서 그거를 이렇게 헌팅하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에서 너희 위반했어 그거 라이센스 저작권 같은 걸 위임을 받아서 그런 걸 이렇게 찾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 너 왜 그랬어 벌금 내 뭐 저작권 위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카이프에 소송을 해서 스카이프가 돈을 벌금을 내고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GPL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또 사례를 뒤져보면은요. 일본의 어떤 게임은 이제 처음에 게임에서 영상을 트는데 코덱을 GPL로 된 거를 GPL로 된 거를 사용을 했대요. 그 경우에는 GPL로 사용을 해서 근데 그게 걸린 거죠. 어떻게 헌팅하는 업체에. 그래서 걸렸는데 그럼 이제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중에 이거를 안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게임 소프트웨어 전체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PL이 상용적으로 안 쓰이는 건 아니고 성공적인 모델도 있지만 쓸 때는 좀 생각을 하고 오픈소스를 쓸 때 생각을 해야 되는 모델이라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이제 요새 관련 깊게 보는 오픈소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키넥트 2를 오픈소스로 하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인데요.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라이센스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깃허브라든가 이제 빗버킷 뭐 이런 데서 코드 다운로드 받으실 때 그냥 라이센스가 뭔지 한 번 정도 검색하시는 관심만 갖는다면 오늘 랩 세미나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나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 싫다라고 하면은 GPL을 피해야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 뭐 소스 코드를 뭐 공개해도 좋다, 아니면 뭐 라이브러리 정도 링킹하는 건 상관없다 하면은 뭐 그 수준에 따라서 GPL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에. 네,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안 되는데, 이번 그 삼성과제 같은 경우에는 코드 공개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케이스에는 못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소스 코드 함께 고지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파일로 저장된 파일로 같이 배포하는 형태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파일 안에다가 고지하는 형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그게 저장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 GPL 썼잖아, 너 GPL 저장소 어디 써라고 물어봤을 때 메일로 응답해도 뭐그 무리가 없는 걸로 그때 제가 들었었습니다. 아, 네네네네. 썼다는 거면. 아, 그거는 이제 배포할 때 파일 안에 배포하는 형태로 되면 되지 않을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좋은 질문 같은데 제가 확답을 드리기 힘든데, 파일에 그 패키지에 어떤 라이센스를 썼다라고 그 라이센스 파일만 추가되어 있으면 되는 걸로 제가 글을 읽었거든요. 네. 아, 그 위에 about이요? 네, 뭐 어떤 형태로든 고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